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과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경기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코로나19 뉴스 특보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단절됐던 남북 연락 채널이 413일 만에 복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넘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8월 1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 발표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했고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때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모처럼 남북 대화 국면을 맞았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인데요. 8월 1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어렵게 되살아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 특히 대미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연락통신선 복원이 단절됐던 소통의 재개를 뜻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양 정상이 수차례 친서 교환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는 부분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모처럼 찾아온 훈풍에 정부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대면 만남이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비대면 화상회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에 곧바로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실무회담부터 시작해 고위급 회담, 나아가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주 아세안 국제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참여국들의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정부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계적 시나리오도 결국 미국에 대한 설득 작업 없이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의 최대 반발 포인트인 만큼 정부로선 부담 요소로 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도 당장의 정상회담 개최 보도를 부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우선은 남북 대화 분위기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미 외교 노력에 한층 더 집중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최영준 통일부 차관이 통신선 복원 이후 우리의 남북관계 구상을 설명하고 미국과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월 2일 뉴스 1번지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측에 큰 용단을 촉구하며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남북 연락 채널 복원 이후 조속 간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한미훈련 규모 축소는 물론 연기까지 고민하던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라고 전하며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한미훈련이 최소화되더라도 김여정 하명에 따른 훈련 조정이라는 야권의 비판과 북한의 비난이 동시에 쏟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자 남측을 맹비난한 바 있다고 전하며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을 물리적 연결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라며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남북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묵묵부답 상태라며 현재 분위기에선 남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미훈련이 끝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한미훈련 중단 요구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보도의 경우 하나의 사건에 과장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전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보도의 경우에도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인 보도들이 나오다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발표로 며칠 만에 전망들이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언론이 정치권의 전망과 가을 논박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과대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논쟁을 따라가기보다는 남북관계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고 분석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로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충분한 해설을 제공하고 근거가 빈약한 일각의 전망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의 비판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29일 오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서울 종로구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벽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7월 28일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그려진 한 벽화가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이 중고서점 건물주 A씨가 직접 의뢰해 그린 이 벽화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줄리 벽화가 세간에 알려지자 윤 전 총장의 지지자와 보수 유튜버들은 차량으로 벽화 앞을 막아섰고 반대로 이곳을 기념삼아 찾는 이들이 뒤엉키며 일대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윤 전 총장은 벽화와 관련해 가족 문제를 넘어 여성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자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건의 배후를 주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A씨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벽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 줄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철거할 생각이 없다며 정치적 의도도 없고 배후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것은 저질 비방, 정치폭력이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고 하태경 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저질스러운 이야기로 공격당할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방어해 주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권에서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처음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페이스북에 누굴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성숙한 민주주의, 품격 있는 정치 문화 조성을 위해 해당 그림을 자진 철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7월 30일 뉴스 1번지에서는 윤 전 총장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 논란과 함께 양궁 안산 선수의 헤어스타일 등을 놓고 페미니스트 논쟁도 벌어지자 여성가족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 침해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한 인간이 여성임을 도구 삼아 공격한 폭력이라고 비판하면서 윤 의원은 침묵을 이어오던 여성가족부 등을 겨냥해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정치 세력과 관련된 일인지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인격 살해이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여자 양궁 안산 선수의 숏커트 헤어스타일 등을 두고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스트 논쟁까지 불거지자 여가부가 최근 스포츠계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 단체들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부처 폐지론까지 일고 있는 여가부가 정치권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산 선수를 둘러싼 페미 논란과 윤 전 총장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 문제로 여성 혐오와 젠더 문제가 사회적 이슈였는데요. 다소 자극적인 소지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었는데 연합뉴스TV 보도는 전체적으로 사실 중심의 보도로 담백하게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들을 둘러싸고 젠더 갈등 문제, 여성 혐오 문제, 인권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담론들이 생성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에서 안산 선수 사건을 사이버 폭력으로 정의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혐오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나 관련 부처들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8월 2일 오전 7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고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방문한 기자는 검사자들을 안내하는 공무원들의 땀방울 맺힌 모습과
몇 시간째 벗지 못해 땀과 습기가 가득 찬 장갑을 보여줬습니다. 그늘 아니고 선풍기도 틀었지만 검사소 안으로 밀려드는 더위와 습기에는 속수무책이라고 설명하며 검사자들과 대면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나 의료진들은 더 두꺼운 방호복에 헤어캡, 얼굴 가리개 등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의료진들이 착용하고 있는 방호복을 1시간 정도 직접 착용해 본 후 온몸에 땀이 차고 어지럼증까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냉방시설이 설치된 컨테이너 안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도 방수가 된 방호복 때문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더위에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료진들의 희생에 고마움을 전하는 시민 인터뷰를 전달했고 기자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겠다는 사명감 아래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열악한 의료 환경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의료진의 고충을 언급한 후 의료진의 숭고한 희생정신이나 시민들의 감사와 같은 감성적인 언급들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그리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료 현장도 엄연한 노동 현장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노동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의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이정민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뉴스 프리즘에서는 코로나19와 폭염을 주제로 혹독한 여름을 보내는 노동자들의 모습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6년차 택배기사 박승환 씨의 일상을 보여주는데요. 35도를 웃도는 평일 오후, 박승환 씨는 시간당 택배 40-50개에서 많게는 80개를 배달한다고 합니다. 휴식이라곤 다음 배송지로 가기 전 얼음물로 목을 축이는 시간이 전부라고 합니다. 폭염이 시작된 후 같이 일하는 택배 노동자 한 명이 쓰러졌지만 택배기사들은 본인이 휴식 시간을 내는 등 모든 것들이 다 본인에게 책임이 전가돼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바쁠 때면 창고에서 잠시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선별진료소 직원 이지혜 씨는 방호복을 입다 보니 열 배출이 안 돼서 더 체온이 많이 올라가고 머리가 띵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자영업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데요. 뜨거운 날씨에 손님들의 발길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번 폭염은 고기압이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 때문이라는데요. 돔 형태로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도시는 더 덥다는데요. 건물이나 자동차가 많아 열이 많이 발생하고 도로 위 아스팔트가 열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돼도 기온이 안 떨어지고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기온이 높으면 각종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기저질환자는 증상 악화 위험도 높다는데요. 올해만 해도 온열 질환자가 800명, 사망자는 1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자체들은 야간에 호텔식 무더위 쉼터를 만들거나 곳곳에 냉장고를 두고 생수와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기도 한다는데요. 비상이 걸린 건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이들은 더위에 지친 노동자 보호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책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환자라도 발생하면 공사를 완전히 멈춰야 하기에 방역 지침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조선소, 제철소 등도 열사병 우려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현대, 삼성중공업 등은
탈수 예방을 위한 제빙기를 설치하고 점심시간 연장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력 사용량이 치솟으면서 안정적 전력 수급도 문제라고 합니다. 산업계는 전력 대란 사태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로 에너지 절감과 자체 발전으로 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혹독한 여름을 보내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 대책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는데요. 정부 부처들은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온이 정점을 찍는 오후 시간에 작업을 일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폭염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폭염이나 한파 상황에 작업 중단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업자가 입게 될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조치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안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다 여전히 기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대책 논의는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정전 사태는 정쟁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탈원전 정책을 전력 수급 불안을 가져온 요소로 규정짓는 여론몰이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폭염이 야외 노동자, 에너지 빈곤층 등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불평등한 재난임을 지적합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 나아가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지자체, 산업계 모두 폭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민 학생은 이 대책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폭염이 불평등한 재난이라는 점에서 야외 노동자나 에너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그리고 입법적인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이정민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를 향한 페미니즘 비방과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를 비방한 줄리벽화 문제가 정치권의 젠더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갈등을 해소하기보단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정치권 젠더 갈등 논쟁에 대해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궁 대표팀 안산 선수를 둘러싼 온라인상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의 공방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외신에서도 이 내용을 좀 다뤘더라고요. 네. 외신 보도와 우리 언론에서의 보도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 선수의 이제 짧은 헤어스타일과 또 과거에 온라인상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이제 갑론을박이 오고 간 것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도쿄에 있는 안 선수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페미 논란을 해명하라거나 메달을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등 도를 넘는 악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공방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국민의힘 대변인이 안 선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혐오를 멈춰달라면서 입장문을 냈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낙인과 여성 혐오의 확산 책임이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있다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제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요. BBC나 CNN, 뉴욕타임스 같은 해외 언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한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머리 길이 때문에 온라인 반페미니스트 운동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라고 전했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젊은 한국 남성들 사이에 반페미니즘 정서가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이제 논란에 책임을 두고서 보수와 진보 언론 간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요. 보수 언론에서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또 진보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책임이 있다라면서 각각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선일보는 젠더 갈등의 배경에 깔린 청년들의 좌절에 이제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본적으로 미래의 희망을 갖기 어렵게 돼버린 젊은 세대들의 경제 상황이 그 배경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를 이제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청년 층이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을 겪으면서 앞날에 대한 어떤 좌절감을 상대 쪽 성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치권에서 이대남, 이른바 20대 남성의 투표 행태에 주목하면서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확대 재생산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산 선수 이외에도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총장 배우자를 비방하는 일종의 줄리 벽화도 굉장히 논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내놨는데 그 입장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표현의 자유, 여성 혐오 논란, 다양한 공방도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도 함께 짚어주시죠. 그 서울 종로의 한 서점 외벽에 이제 최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그 벽화가 등장해서 여야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제 옹호한 반면에 네. 또 야권 지지자들은 이제 차량으로 벽을 가리는 등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흰 페인트로 덧칠이 된 상태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저질 비방이자 정치 폭력이며 또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이라고 밝혔고 또 민주당 소속의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벽화를 바로 이제 철거해야 한다라면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줄리 벽화 논란에 대해서 여성 차별적인 그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수준까지 가면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면서 네거티브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모두가 한 발 좀 뒤로 물러나서 역지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은 물론 대선 주자들도 해명할 건 또 해명하고 또 비전은 비전대로 내놓아야 한다라면서 지지자들도 이제 자제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표현의 자유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활용될 때 어느 선까지 용인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 점에서 줄리 벽화는 선을 넘어섰다.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이 페미니즘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혐오에 기댄 정치 공세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젠더 갈등 오히려 정치권이 조장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언론은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뭐 얼마 전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죠. 유승민 또 전 의원과 또 하태경 의원 또 이준석 대표까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한 차례 이제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젠더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줄리 벽화 논쟁이라든가 또 안산 선수에 대한 여혐 논란으로 인해서 최근에 다시 이제 젠더 갈등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이제 마지못해 입장을 내거나 좀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진영이 유리한 그런 이슈에만 선택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젠더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과도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동아일보는 젠더 갈등이 지역 갈등보다 더한 갈등이 되기 전에 조기에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20대 남성의 지지를 의식하듯 여성가족부 폐지를 불쑥 꺼내들어서 갈등을 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치권이 논쟁에 가세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도 정치권이 젠더 갈등을 이용해 표를 더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뭐 프랑스나 독일,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들도 성평등을 전담하는 독립부처나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여가부를 두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이 이러한 이슈에 주목하는 이유는 젠더 문제가 이른바 MZ세대라고 하죠. 2030의 표심에 적지 않은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네. MZ세대는 이제 보수나 진보 같은 어떤 이념이나 또 지역 갈등보다는 젠더 갈등에 굉장히 예민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또 봤더니 20대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50%를 넘고 또 같은 연령대 여성들은 또 민주당 지지율이 40%를 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서로 정반대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우리의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은 뭐 문제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젠더 갈등이 있다, 뭐 이런 단순한 현상에 집중해서 보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자체도 문제의 뭐 출발점이나 원인에는 다소 관심이 좀 적고 해결을 위한 또 진지한 접근도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젠더 이슈를 하나의 현상이나 갈등에만 한정해서 보지 말고 잘못된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좀 더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뭐 MZ세대 표를 의식했다라는 것을만 봐도 사실 앞으로 대선 형국이 다가올수록 더 이 젠더 갈등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언론이 이런 젠더 갈등에 있어서 어떤 보도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앞서 문제점도 같이 짚어주셨으니까요. 네. 바람직한 보도 태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젠더 이슈는 사실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복잡한 사안으로 모든 문제가 사실 많이 얽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비슷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마다 모두 이제 페미니즘으로 연결시켜서 이슈화하거나 또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분명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죠. 언론이 어떤 현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몰아간다거나 아니면 청년 세대의 생각을 단순화시키거나 또 특정한 남성과 여성의 생각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뭐 이념이나 지역 또 세대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이제 젠더 이슈까지 선거의 전략으로 이용하려 할 때 오히려 언론은 이를 비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젠더 이슈를 보도할 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젠더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인지 다양한 관점을 좀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보도 대신에 해결책을 먼저 고민하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